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조금 전 국회에서 다시 투표한 결과 최종 부결됐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안까지 제출하면서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78표에 반대 107표, 무효 4표. 찬성이 더 앞섰지만 재의결 조건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이란 당론에 맞춰 움직이면서 결국 법안이 폐기된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내용을 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보건 여러 분야의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법안이 정부 여당의 약속이었다고 주장하며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도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불법 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라 대통령의 제의 요구와 국회 재투표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또 징계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전체 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받은 뒤 징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김 의원의 징계안은 이르면 오는 7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지난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기준 동복댐의 저수율은 35.13%로 비가 내리기 전날인 34.8%보다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암댐은 조절지댐과 합하면 28.21%를 기록하는 등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은 가뭄 단계를 벗어나면서 올해 제한급수 위기를 넘겼습니다. 광주시는 올여름 장마철에 따른 도시 침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하수 시설물 정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침수 취약 지역과 하수도 사업장 등 60여 곳의 현장 점검을 벌였고 이 중 9곳은 보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하수관로나 빗물바지가 쓰레기나 낙엽 등으로 막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준설 작업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은 특정 세대와 집단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며 일부 제기되고 있는 5.18 당사자주의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5.18 기념주간을 마무리하며 오늘 기자들과 만난 강 시장은 5.18 주체 중 일부가 저와 공직사회를 향한 고소와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5.18은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에 노력해온 우리 모두, 즉 나들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광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공법단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강 시장은 이들에게 5.18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고 묻고 있는 세대에게 답도 내놔야 할 거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강 시장은 정치권과 민주화 운동단체 등에
가칭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전 부서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 자리에서 여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서 이전이 언급됐지만 기술 파트 위주로 부서가 구성되면 일반 도민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광부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육성 등을 위해 본청 차원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투자 유치와 산단 조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자리 투자 유치국은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문화융성국은 영상 미디어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의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며 조직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 스탠바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기자 나오셨습니다. 닉네임으로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광주 MC 송정근 기자입니다. 뭐야? 오늘 이렇게 전 시사 누리호였습니다. 전시사 누리요. 자, 다음. 네, 오늘도 출격했습니다. 광주 MBC 시사폭격기 MBC 김영찬 기자입니다. 네, 자 두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사 누리호가. 시사 누리호가 시의성이 있어서 그래. 아, 쏴버리고 나오면 어떡할까?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거 좀 지속성 있는 걸로 해야지. 네, 폭격기 포켓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광주 군공안 특별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은 언제 시작되느냐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잡았는데 일단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대구 경북 신공항과 광주 공항 이전을 같이 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다릅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사업비죠. 돈이죠. 돈. 돈인데 이게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정부가 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지원하느냐 그건 없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광주공항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뭐 현재 부지를 활용해서 이 사업비를 마련해라라는 건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현 부지를 개발하거나 네. 또는 뭐 대규모 뭐 개발 사업이나 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나 그런 건 조금 어렵고 돈 되는 사업만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죠. 예. 그게 가장 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랑 예, 아직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일단은 그 돈을 우리 광주시가 마련해야 된다는데 뭐 마련하려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또 짓고 또 그거를 또 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초과 사업비가 안 나게 많이 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그 광주시에서는 그 시행령 안에 이제 시행이 된 건 아닙니다. 네. 그 안에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죠. 뭐 그렇죠. 8월 26일부터 그 법이 시행되는데 그 전까지 네. 예, 국방부랑 계속 이제 접촉을 해서 이 시행령 안에 담는 그 법을 이제 바꾸도록 해야죠. 네. 지금 뭐 어떤 구체적인 지원 액수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이제 시청자분들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도 특별법이 통과됐어도 아직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초과 사업비가 발생했을 시에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종전부지 그러니까 현 군공항 이전 부지 여기를 활용해서 이제 충당을 해라. 아, 이런 항목을 왜 넣는 건지 모르겠네. 이왕 해줄 거면 그냥 대구 경북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도 그게 참 의문인 게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랑 쌍둥이법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맞아요. 모든 법을 뭐 그 지원안도 똑같이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통과되고 난 뒤에 그거를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네.
광주시가 뭐 대책을 뭐 바로 내놓지는 못했을 것 같고 네. 혹시 지금 뭐 알고 있는 거라도 있습니까? 광주시가 이제 대책은 좀 이따 냈거든요. 네. 한 며칠 뒤에 음. 냈는데 오늘 냈어요. 오늘 내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해달라.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다른 점이 또 두 개가 있어요. 대우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네. 그 지원금을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없거든요.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없다. 네. 근데 광주공항 특별법에는 지원금이 부정으로 사용할 시 환수 조치함 되는데 이 조항도 빼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환수 조치.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종훈 기자는?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닙니다. 제가 이 다음 주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당황했네요. 네, 근데 이제 정말로 같이 이렇게 해줄 거면 이런 식으로 조항 자체를 약간 좀 애매하게 달아가지고 사업 자체가 좀 잘 굴러가지 않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정부 지원이 이제 대체로 한계를 기준을 정해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역할은 이제 우리 광주시의 역할이죠. 어떻게 정치권이랑 또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도 이번 다음 달에 국방부를 방문해서 네. 어떻게든 간에 사업 이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건데 이제 그분들에 달려 있는 거죠. 일단 정치권도 같이 좀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니면 정치권도 같이 협조해서 네. 빨리 좋게 우리 시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폭격기 안 되면? 출동하나요? 안 되면은 이제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은 반성해야죠. 반성하고 별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전망은 좀 밝다고 보세요? 전망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밝게 진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시장님들랑 현재 기조실장님들랑 우리 가서 이게 꼭 국방부가 따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따지냐 봐야죠.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냐면 광주 군공항 문제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수건 사업이었고 지금 이거 건드리니까 지금 광주 전남 지금 지역민들도 지금 오네 마네 하네 안 하네 막 분리가 되고 의견이 나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합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단서 조항 달아가지고 시간만 가게 하면 이거 진짜 이제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군공항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시사폭격기가 계속해서 들여다 보겠고요.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죽이기. 네. 시민단체를 죽이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특정 시민단체만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시민단체 네. 어디입니까?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름이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으로 바뀌었고 네. 이전에는 근로정신인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었죠. 그때 2009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일본 재판이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고 패소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2009년도에 결성된 모임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피해자들을 도와서 지금의 소송까지 이끌게 된 그런 시민 모임이죠. 네.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제 그 시민단체를 선진화하겠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네. 그 위원장으로 삼선의 그 국회의원을 이 위원장으로 앉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참 이제 그 시민단체에 저도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게 가능한 말인가? 이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시민단체를 조폭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누가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네, 국민의힘 대변인이 네. 그 대변인 논평을 할 때 시민단체 조폭이라고 해서 이제 시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국민의힘이 예전에 건폭도 만들어내고 네. 시폭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좀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끼워 맞춰서 이게 헐뜯는 네.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국민의힘이 말한 그 헐뜯게 된 계기가 된 네. 약정서인데요. 네. 이게
2012년도 소송이 이제 진행될 쯤 해가지고 양금덕 할머니 원고랑 그 5명이 이 시민단체랑 약정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20%를 그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교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기념 사업이나 공익 사업을 하겠다. 그 돈으로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이걸 마치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그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거를 접하지 않고 그냥 국민의힘 말만 접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우려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아직 그 돈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 지금 약정을 하신 분이 5분 계시는데 그 중에 3분만 지금 이제 재단 쪽으로부터 돈을 받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시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예. 네, 좀 이게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폭?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도대체 뭘 얻어내려고. 그리고 당신 아니죠? 그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는 그 시폭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한 행동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활동들 그게 누구를 자신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저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했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한 거죠. 저는 참 그분들 보면서 되게 대단한 거죠. 게 그분들은 진짜 그 운영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준 후원금의 일부만 네. 자기의 그 월급으로 가져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네.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저는 참 그래서 이게 뭐 국힘에서 이번 특별위원회 만든다고 했잖아요. 삼진화 네네. 특위를. 네. 그 삼진화 특위에서 국가보조금이랑 기부금을 이제 활용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1원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기부금 활용을 근데 할 수 있나? 아무리 특위가 뭐 압수수색을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보수 단체에서 네. 이 시민단체를 변호사법 위반이랑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오늘 가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여쭤봤더니 네.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연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투명하게 그동안 운영해왔다는 어떤 자신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그 어떤 시민단체를 뭐 운영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시보조금 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힘들고 자기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게 만들고 계속해서 터치 들어오고. 국고보조금을 이제 쓰다 보면은 잘못 사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규정에 어긋날 수 있죠. 잘못 사용이 아니라 규정에 어긋나게 그렇죠. 사용할 수가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쓸데없는 정쟁이 휘말리니까.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예산을? 지금 여기 시민단체 예산이라든가 또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다른 뭐 노동조합 뭐 이런 데도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러는 거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뭐 길들이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민단체를 다 들여다볼 거면 그 고등학교 동창회라든지. 다 해야지 그래. 고등학교 동창회부터 다 뒤져봐야 된다. 그리고 보수단체 쪽 그 시민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새마을 그렇죠. 운동회라든지 뭐 바르게 살기 이런 모임들까지 다 뒤져봐야 된다. 그래야지 공평하다. 아니 뭐 회비를 내는 모임은 싹 그냥 그렇죠. 다 해야죠. 동창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깨끗하시네요. 경쟁에 휘말리실 필요가 없겠네요. 동창회 말고 다른 데는 많이. 네.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있는 모임 갯돈까지 다 지금 볼 건지. 야. 네, 그런 좀 안타까운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그 취재를 하다 보면 네. 그 당초 예상했던 대로 안 나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군공항도 대구 경북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이제 끝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뻥 터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이걸 왜 갑자기 또
왜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음.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또 장애임을 만들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또 유일하게 또 그러다 보면 또 지역 차별도 목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취재할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죠.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아내는 과정도 힘들고. 네. 지금 우리 그 시민단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우리 시민단체는 가까이에는 이제 우리 지인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참여하고 있는 뭐 변호사든 뭐 누구든 간에. 저도 후원. 그렇죠. 저도 후원해요. 알았어. 후원해. 얼마 하세요?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오. 있어요. 어이구 잘했어. 2019년도부터 됐어요. 어이구. 조사 대상이네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지 어떻게 잘 썼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 어. 어떻게 쓰셨어요? 감사 좀 합시다. 근데 저도 2만 원 내고 있는데 네. 그 돈이 좀 너무 적게 내서 좀 죄송할 때가 많아요. 안 낸 사람 그분들은 이제 뭐 일본도 자비로 가가지고 맞아요. 소송도 지원해 주시고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진짜 딱 하루만 활동하시는 거 하루만 보면은 이제 뭐 10폭 이야기를 할 수조차도 없을 텐데 근데 또 저는 또 이거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보수 언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먼저 터뜨리고 정치권은 화답하고 보수 단체는 고발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다 자기들끼리의 시나리오가 이미 만들어져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긴 하는데 이런 거를 제가 좀 기사로 쓰기는 좀 어렵고 네. 보통 이전에 우리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 조중동이었잖아요. 예, 조중동이었죠. 지금의 보수 언론은 조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다른 언론사 특히 자존심 상한 중앙이나 저기 동아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들 뺐잖아요 지금 보수에서. 근데 조선일보는 이제 보수라고 칭하기도 조금 이상하게 많이 혹시 조선일보 관계자님이 보시면은 MBC 저희 회사 쫓아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네. 얘기하죠. 당당하게 얘기하죠. 아무튼 저는 이 일련의 그 최근의 과정을 보면서 이 보수 언론, 그다음에 그 정당, 정치권, 그다음에 보수 단체 이렇게 너무 합이 잘 맞아서 이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끼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일단 풀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일본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저자세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꾸 이 시민단체 쪽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 시민단체 쪽에서 자꾸 잡음을 일으키니까 그거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겠죠. 일단은 이제 자기들은 일본이랑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일본 관계를 개선해보고 싶은데 시민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먼저 사과부터 해라. 그러니까 3자 변제안이 뭐냐. 굴종 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 일본 쪽에서는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이제 비틀기 하고 때리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다행이고요. 아는 국정원 직원 있으시면 한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물어봐도 잘 말 안 해줘요. 그래요? 저도 철미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시민단체 때리는 거 보면서 약간 노린 거 같아요. 지지율. 좀 노리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 저희 민노총이죠. 저희 건설. 네. 거기에서 좀 지지율 그때 좀 상승했거든요. 이번에도 그걸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이번에 지지율이 40%가 넘었다고 기사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기사들이 많이 떠 있고. 기사다. 다 지지율이 다 언론마다 달라가지고. 언론마다 달라. 달라요. 근데 그걸 재미를 봐가지고 한 거 아닌가. 보수 언론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은 광주 공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과 어떤 면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정치권과 또 지자체장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합심해서 그 독소 조항 같은 그런 조항, 애매한 조항들 좀 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일제 강제 동원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해왔던 그런 시민 모임,
이분들의 활동을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돈줄 낸다 이런 말씀 혹시 네네네, 들어보셨나요? 돈줄 낸다. 예. 뭐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돈줄 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한번 해봤거든요. 그 후원금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겠죠. 아니 들여다봐도 근데 다- 투명하게 다 예, 그냥 투명하게 쓸 회계 건데. 예. 예. 제가 봤을 땐 다 들여다볼 것 같아요. 예. 모든 거 다. 자, 이렇게 뉴스탠바이에서 두 가지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뉴스를 또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의 뉴스를 저희 댓글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로 또 취재할 테니까 댓글창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스탠바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시사 누리호는 다음에 더 재미난 별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탠바이 화이팅! 네, 뉴스탠바이 화이팅! 예.